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형사재판,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조금 있으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 취소가 된 것이냐? 이건 이제 결정문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는 이 구속이 이제 구속기간 도과,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불법 구금을 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25일 자정에, 왜냐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반쯤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체포 적부심 청구,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을 뺀다는 겁니다.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5일 자정으로 끝났다. 구속기간이. 그런데 26일 오후 6시 54분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불법 구금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근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자기네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26일 오후 7시 반에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당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요걸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체포영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부분을 한남동 관저에 들어갈 때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침입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부분도 주장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귀현 부장판사의 그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첫 번째의 요인이 이건 계산으로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의 계산법과 법원의 계산법이 달랐던 것 아닌가. 제 유튜브를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저도 그 판사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친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야, 내가 판사할 때 우리는 계산을 가급적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한 30분간 구속이 돼 있었더라도 그걸 하루로 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엔 법원의 계산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계산법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50대 50이다. 구속 취소 가능성.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취소되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그러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유지될 가능성, 그러니까 구속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저는 반반 정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제가 판사 출신 제 친구한테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역시 법원의 계산법은 애매할 때, 이게 명문 규정이 없는데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이게 애매하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피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날짜 계산을 했더니 이미 구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불법 구금이다. 그러니까 취소.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결정문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그 자체가 법원 쇼핑, 영장 쇼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속 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 영향을 주었는지는 결정문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마 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 같으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호처장의 허락이 없으면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겠죠. 그런데 밀고 들어갔습니다.
허락 없이 침입이지요. 진입이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도 주장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게 뭐 구속 취소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판단컨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구속 기간 이 문제일 것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윤 대통령은 석방이 돼서 한남동 관저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구속만 취소됐다는 거지 뭐 형사재판을 뭐 면해준다든가 뭐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탄핵심리가 뭐 무슨 중단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 계속되죠. 계속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나 또는 검찰 같은 데에서 구속영장을 우리가 재청구하겠다. 시간에 맞게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어렵게 됐다는 거죠. 대단히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 계산 잘못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결정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수처가 여러 가지 불법 꼼수 뭐 이런 걸 막 번복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놨는데 그게 취소됐다. 이 정치적 파장은요. 공수처장 사퇴, 그 다음에 관련자들 줄줄이 사퇴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꼭 법률로만 따져야 되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떠냐? 헌법재판소는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 뭐 그냥 그 하던 대로 탄핵심리 할 것이다. 뭐 다음 주 뭐 14일쯤 뭐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렇게 되면 기세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헌재에서 오히려 우리 법팀이 소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흥분해서 야 이제 전세 다 뒤집었다. 그럴 상황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판단 자료가 부족하고요. 다만 그 헌재에서 좀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가 갸우뚱했던 그게 이제 3사람 내지 4사람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 법팀 4명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에다가 정정미 재판관까지 그건 뭐 탄핵 인용은 뭐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4명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김형두 재판관 이 4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한 2-5명 정도가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조금 약간 헷갈린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확인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재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이거하고 탄핵 인용하고 사이에서 기각 각하 쪽이 지금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구속까지 취소된 마당에 지금 여기서 뭐 탄핵 인용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 판단은 순전히 정치적 판단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법팀은 뭐 여전히 똑같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대반전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그걸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가 바꿔놨다. 근데 그 바꾸는 거는 무슨 편향성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잘못된 거죠. 아니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가 헛발질을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공수처가 붙잡고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니 어쩌니 하면서 구속기간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검찰은 서둘러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결정문이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